안녕하세요. 방구석 평생학습TV 라라쌤과 함께하는 2강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와인의 종류와 대표적인 포도 품종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라라쌤, 꿀팁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꿀팁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좀 지루할 수도 있었던 이론 위주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맛있는 와인을 조금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라라쌤, 네. 근데 우리 이 많은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와인을 잘 고를 수 있는 어플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와인을 즐기려면 먼저 와인을 사러 가야겠죠. 이제 와인을 사러 가시면 그 수많은 와인 중에서 어떤 와인을 사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1강에서처럼 저희 포도 품종이나 와인 스타일을 잘 알고 이제 저에게 여러분께 알맞은 와인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와인 초보자잖아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먼저 첫 번째는 비비노라는 어플인데요. 이 비비노라는 어플은 이제 와인 레이블에 카메라를 갖다 대고 이 레이블을 촬영을 하시면 별점에서부터 가격,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와인인지, 그리고 많게는 그 와인의 생산자 소개까지 다 들어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로 영어로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글로는 아예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네,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별점이라든지 5점 만점에 별점이 매겨져 있고요. 다음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어를 알지 못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이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이 이렇게 가격과 별점이 있는데, 근데 이것들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이 와인을 마시는 소비자분들이 별점을 이제 스코어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객관성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기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적인 맛? 이런 것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어플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어플은 마시자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검색을 하실 때 마시자고라고 한글로 검색하기보다 마시자까지는 한글이고 고는 가다라는 영어 GO로 검색을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마시자, 영어는 go. 고! 오케이, 네. 이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은요, 바로 국내 기반이라서 다 한글로 돼 있습니다. 이건 다 한글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음이 편하네요. 네,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충분히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이제 와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와인에 대한 이슈라든지 뉴스거리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도 도움이 굉장히 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앞서 말한 비비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인들이 그 평점을 올리는 거고요. 이 마시자고는 국내 기반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이 평점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식문화는 그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비비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입맛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마시자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분들이 다 후기를 작성을 한 거라서 조금 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각 어플 간의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저도 지금 바로 끝나고 나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봐야겠어요. 네, 유용하게 모두 다운받으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주가 또 포도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상주에서도 포도로 와인을 재배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주 특산품인 감으로 만든 와인과 감으로도 특이하죠. 와인을 만들 수 있나요? 네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캠벨 포도로 만든 상주
네, 와인입니다. 네, 상주가 또 캠벨포드로 유명한 곳이죠. 그쵸. 네, 와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상주 특산품인 이 두 와인도 한번 네,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사님,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스위트 스파클링 와인을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 보통 시원하게 보관을 하는데 또 레드 와인은 실온에서 보관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와인마다 보관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인을 구매를 해 오셨을 때 이제 와인을 어디다 둘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셀러가 있다면 셀러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와인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와인을 마실 때는 부엌에서 그쵸. 다이닝룸에서 마시잖아요. 그쵸. 그곳만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엌만을 피하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 이유는 네. 부엌에는 이제 요리를 자주 하니까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제 실내 온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와인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와인을 굉장히 잘못 보관하고 있었네요. 항상 네. 부엌에 놔두고 마셨는데 네네. 잘못된 방법이었네요. 네. 저희 고모부도 선물을 받으시는 네. 거를 거실에 그렇게 진열을 해두시더라고요. 보통 많이들 그러시지 않나요? 네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겨울철에 난방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바닥에서 온도가 뜨거워지는데 자칫하면은 이제 와인이 끌어올라가지고 네.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난방열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런 곳이 없다면 냉장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금방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 알아가셨습니다. 저 같은 실수를 다들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와인은 빛에 또 상당히 민감한데요. 그래서 빛에 따라서 이 와인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이 없는 곳, 어두운 곳에 그리고 습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촉촉한 곳에서, 그다음 빛이 없는 촉촉한 습한 곳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인이 생각보다 더 민감한 친구네요. 네, 맞습니다. 되게 잘 네. 보다듬어줘야 되는 이런 네네. 친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인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보시면 이렇게 눕혀서 많이 진열을 하잖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밑에 침전물 같은 게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아닌가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침전물이 더 잘 가라앉지 않을까요? 왜인가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와인이 코르크로 되어 있잖아요. 코르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르크가 세워서 보관을 하면은 마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르크 사이사이로 이제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 와인이 산화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눕혀서 코르크가 항상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이제 보면 와인셀러 안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잖아요. 눕혀서. 네네, 맞아요.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셀러도 이제 네. 안에 들여다보시면은 다 이렇게 눕혀서 돼 있죠. 네. 하지만 이렇게 이 와인 같은 경우 보시면 코르크가 마개가 아니라 보통 음료수병처럼 따서 마시는 그런 스크류캡이에요. 네. 이런 스크류캡은 이렇게 세워서 보관해도 전혀 상관이 문제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와인을 보관을 해서 이제 마실 때 적정한 온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 이제 뭐 화이트나 레드 같은 경우 모두 셀러에서 바로 꺼내서 드시면 되는데요. 셀러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바로 꺼내서 드셔도 되지만 만약에 냉장고에 보관을 하셨을 경우 이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냉장고 온도에서 바로 꺼내서 드셔도 좋고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하셨다면 실온에서 한두 시간 후에 그래서 실온에서 이제 드시면 좋습니다. 네.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차이가 있네요. 네네. 그리고 특히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조금 기포도 빨리 없어지고 네. 와인이 밍밍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스파클링은 꼭 차게 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이제 주정 강화 와인, 스위트 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가운 온도로 마셔야 됩니다.
이 와인들 중에서 가장 차갑게 마셔야 하는 와인이 바로 스위트 와인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저는 스위트를 좋아하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은 보통 실온에서 마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레드 와인도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실온보다는 살짝 차갑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가을, 겨울에는 실온이 이제 좀 서늘하잖아요. 그래서 실온에 두고 마셔도 괜찮은데 이 레드 와인의 시음 적정 온도가 한 15도에서 18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아무리 실내가 시원하더라도 20도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선선한 온도로 와인을 이제 보관하셨다가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레드 와인은 실온에 보관하지만 평소에는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온도를 맞춰야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 와인이 레드 와인 같은 경우 너무 차갑게 마시면 와인의 향이 피어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온도가 올랐을 때 더 많이 피어오르기 때문에 그 향을 충분히 느끼시려면 적정 온도에 맞춰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원하게 먹잖아요. 네. 왜냐하면 화이트 와인은 산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왜 오렌지 와인이 아니라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 네.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실온에 마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따뜻하게 먹으면 뭔가 맛 없을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오렌지 주스도 굉장히 상큼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화이트 와인을 조금 온도가 높았을 때 마시게 되면은 이 산도가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네, 시원하게 했다가 마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화이트는 꼭 시원하게 마시는 걸로 네. 체크 하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이 화이트 와인이 네. 모든 화이트 와인이 또 차게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네. 제가 샤르도네 설명을 할 때 샤르도네는 이제 그 생산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데요. 샤르도네 같은 경우 숙성을 굉장히 오래 하면은 이게 풀바디 와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조금 더 올랐을 때 그 향이 더 많이 피어오르기 때문에 네, 풀바디 샤르도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온도가 한 2, 3도 정도 높아도? 올랐을 때 네네네 보통 냉장고에서 꺼내서 네. 아이스쿨러에 넣지 마시고 네, 천천히 온도가 오르면서 변화하는 향을 느끼면서 마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꿀팁 감사합니다. 네. 근데 라라쌤. 네. 저희 앞에 놓인 이 많은 것들이 다 뭔지 궁금한데 한번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와인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이런 도구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 도구들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와인은 이제 자기의 취향이고 편하게 마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하지만 이 와인을 좀 더 맛있게 드시려면은 이런 도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하나하나씩 네,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기 와인 오프너와 스타퍼 그리고 푸어러 에어레이터가 있는데요. 먼저 이것은 와인 오프너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것으로 이제 와인을 오픈을 할 수 있는 와인 오프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은 칼인데 이것은 이 호일을 여는 데 쓰는 칼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오프너도 많이 있지만 이런 전동 오프너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동으로 와, 되게 간편하게 딸 수 있겠네요, 이거는. 네, 이게 와인을 오픈을 하는데 네.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핫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오픈을 할 때 전혀 힘이 들여지지 않고 편하게 오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라라쌤은 주로 요 기본 오프너를 사용하시나요? 전자를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것을 선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이 들지 않는. 라라쌤은 요 오프너를 선호한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훨씬 오픈하기가 쉬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퍼인데요. 되게 예쁘게 생긴 나비 스타퍼입니다. 이것은 와인을 먹고 남은 와인을 보관할 때 우리가 코르크이기 때문에 이제 코르크는 한 번 이 와인 병을 벗어나게 되면은 팽창을 해요. 그래서 이 팽창을 한 코르크는 다시 넣기가 굉장히 힘도 들고 또 이제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 대신 이런 스타퍼를 사용하시면은 편합니다. 네, 와인 보관할 때 용이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스타퍼와 함께 돼 있네요. 이건 처음 보는데요. 이건 뭔가요? 네, 이것은 puer라고 하는데요. pour, 따르다라는 네. 영어 단어죠. 그래서 그 puer, 이 와인을 따르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와인병에 꽂아서 와인을 pour 따르면은 와인병 옆으로 새는 새지 거를 않고.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고가의 와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흐르지 않고 다 네. 드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유용한 물품도 있었네요.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살 필요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집에 빳빳한 코팅지나 아니면 파일 보관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원으로 동그란 원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말아서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한 꿀팁이네요, 여러분. 네네. 잘 기억해놓고 우리는 이런 걸 구매할 수 없을 때 집에 있는 도구를 열심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편리하고 저렴하고 집에 있는 걸로 충분히 이 네. 푸어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아까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것도 뭔가요? 네. 이거 약간 그 샤워기에 꽂고 사용하는 그렇게 생겼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안에 네. 구멍이 이렇게. 네, 그렇게 생겼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 쓰는 물건인가요? 네, 이거는 네. 에어레이터와 푸어러가 같이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에어레이터가 뭐냐면 이제 와인은 오픈을 하고 어느 정도 산소와 접촉을 한 후에 이 향기가 피어오르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에어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기와 그래요. 와인이 좀 더 접촉면을 늘릴 수 있게 안에 구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것을 끼워가지고 이제 와인을 푸어 하시면은 이제 공기와 접촉하는 면이 높아져서 바로 이렇게 와인을 마셔도 이 향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와인 같은 거 선물 받았을 때 이런 도구들 보고 부엌 아무데나 갖다 놓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 기억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와인 잔 소개가 있는데요. 네. 와인 잔이 굉장히 많죠. 네. 네. 이렇게 와인 잔이 많은 이유는 그 와인마다 다 특성도 다르고 또 향이 피어오를 때 필요한 공간도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 잔에나 마셔도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머그잔에도 마셔도 되고 막걸리 잔에도 마셔도 되지만 그래도 와인을 좀 더 맛있게 즐기시려면 이런 전용 잔에 마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전용잔이라는 거는 이제 각자 와인잔마다 어울리는 와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먼저 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와인 잔이죠. 뭔가 와인 잔을 잡고 있으면 막걸리 잔을 들은 것보다 좀 더 우아함을 느끼는 것 세련되고 같고, 우아한. 네, 그런 느낌을 네. 주는 아주 예쁜 잔이 되겠습니다. 이 잔은 이 부분이 이제 사람의 신체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제일 윗부분이 립이라고 합니다. 와인의 립이고 이쪽이 와인을 담는 우리 샐러드 볼 같은 경우에 샐러드를 담는 그릇이라서 샐러드 볼이라고 하잖아요. 와인을 담는 그릇이라서 와인 볼. 이쪽은 와인 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스템입니다. 왜 우리 나무를 보시거나 식물 보시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쭉 뻗어 네.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와인의 스템입니다. 템.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그럼 뭘까요, 아나운서님? 발? 네, 맞습니다. 인체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우리 발이죠. 그런 것처럼 와인잔의 마지막, 이 와인잔을 지탱해주는 것이 바로 와인의 풋, 발입니다. 이렇게
와인잔에도 이 각 부분마다 명칭이 다 따로 있죠. 그리고 이제 와인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지금 4가지의 와인잔이 있습니다. 강사님, 한번 어떤 와인잔인지 알아맞혀 보실래요? 제가 한번 잘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네. 스파클링 와인.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레드 와인.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잘하시네요. 오늘 운이 좋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친구 화이트? 네, 맞습니다. 다 맞았어요? 네. 오늘 복권 어, 사야겠네요. 네. 네. 1강을 들으시고 네. 난 다음에 이제 또 2강에서 활약을 보여주시는 네, 아나운서님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잘 맞춰주셨는데요. 이 잔은 스파클링 와인 잔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잔이 화이트 와인 잔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큰 잔이 레드 와인 잔입니다. 그럼 요 조그마한 잔은 뭘까요? 1강을 아주 복습도 잘 하시고 네. 네, 집중해서 들으신 분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뭘까요? 답이 뭘까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강사님. 바로 주정강화 와인 잔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정강화 와인은 도수가 높기 때문에 식전주나 뭐 식후주, 디저트주로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요. 네. 바로 포트 와인 잔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푸어를 해가지고 네, 마시면 되는 이 포트 와인 잔입니다. 이렇게 작은 잔 말고 보통 위스키 잔에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스파클링 와인 잔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다른 잔과 다르게 이 잔은 길쭉하게 생겼을까요? 아무래도 탄산이 있다 보니까 탄산이 골고루 튀지 않게 네. 좀 좁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샴페인 잔, 스파클링 와인 잔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쿠페 모양으로 생겼어요. 볼이 넓적한 볼이 좀 넓은 스타일의 샴페인 잔이었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여왕이 샴페인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슴 모양을 본떠가지고 이 잔을 만들어서 이제 쿠페 잔이라고 부르면서 그 잔을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볼이 볼이 넓고 립부분이 넓은 잔들은 이 탄산이 빨리빨리 올라가서 없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플루트 잔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네.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네네. 이 플루트 잔은 높이가 높죠. 그리고 폭이 좁아서 이 탄산이 와인을 스쳐가면서 올라가서 마지막 립 부분에서 터질 때 향을 조금 더 많이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와인잔입니다. 이 플루트 잔 말고도 볼 쪽이 살짝 둥글게 돼 있는 튤립 잔도 있으니까 네, 마음에 드시는 잔 고르셔서 맛있는 스파클링 와인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 와인 잔과 레드 와인 잔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크기가 좀 달라요.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레드 와인 잔이 화이트 잔보다 조금 더 큰 이유가 레드 와인 잔은 이제 레드 와인은 향이 좀 더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향들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더 큰 잔에 마시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향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건가요? 이 와인 잔이 보시면 네. 레드 와인 잔은 진짜 제 얼굴만한 레드 와인 잔도 있어요. 그렇게 정말요? 되면 네.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근데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유, 민망합니다. 네. 네, 그 와인잔이 안에 공간이 많을수록 그 안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드 와인 같은 경우 이제 스월링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스월링이란 무엇일까요? 그러게가요. 스월링이 뭔가요? 네, 스월링은 와인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동작을 스월링이라고 하는데, 이 스월링을 하는 이유는 이 와인이 산소와 더 많이 섞여서 더 이제 향이 발산되게 하는 것을 도우는 동작입니다.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네. 저는 그게 약간 솔직히 멋부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의미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월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향을 많이 느끼실 수 있고, 네. 그런 스월링 하면서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레드 와인잔은 조금 더 넓은 데서 마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이런 레드 와인 잔을 사용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1강에 나왔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강사님, 뭔지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오크 숙성이 오래된 샤르도네 네. 와인입니다. 이 오크 숙성이 많이 되고 숙성 기간이 오래된 와인일수록 안에 들어있는 향, 오크 숙성으로 인한 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향이 발산되기 위해서는 이런 레드 와인잔, 어떨 때는 이 레드 와인잔보다 더 큰 샤르도네 전용 잔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이 넓은 잔으로 아주 향기로운 와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도구 설명과 잔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와인을 오픈을 해봐야겠죠? 네. 네. 먼저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인 오프너로 손쉽게 오픈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파클링 와인 오픈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파티 때나 아니면 시상식 등에서 이제 우승자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뻥 하고 그런 오픈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 스파클링 와인은 안에 기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그런 거를 하시면 자칫하다가 뭐 이렇게 눈에 맞을 수도 있고 위험하겠네요. 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파클링 와인 오픈 방법을 지금 배워보고 그렇게 오픈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한 방법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 호일을 다 제거를 하신 다음에 네. 안에 보면은 철사가 있어요. 네. 이 기압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높은 기압을 유지하는 코르크가 이제 도망가지 않게 잡아놓는 철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철사를 돌려 연 다음에 보통 그것을 빼고 여셔도 되지만 조금 안전하게 하시려면 모두 잡고 엄지로 코르크를 누른 상태에서 병목을 잡아주세요. 네. 그런 다음 와인을 살짝 기울인 다음에 보통 코르크를 뽑아서 여는데 이 스파클링 와인은 병을 돌려서 열어야 합니다. 네. 아나운서님. 네. 설명이 잘 되었으면 혹시 이거 제가 한번 열어야 열어보- 되는 건가요? 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네, 네. 파이팅! 이거를 먼저 따서 이렇게 네. 막 따면 되나요? 호일을 네, 이렇게 네네. 깁니다. 호일을 아, 네. 거기. 여러분 제가 자, 사실 살짝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인을 한 번도 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이걸 잡고 호일을 먼저 여시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네. 호일이 아니라 그 철사를 철사를 여시고, 네네. 이렇게 하는 호일을 건가요? 까고 철사를 여시고, 네. 철사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제거하셔도 좋고, 네. 그대로 안전하게 하시려면 하셔도 좋고,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울여요.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두근거립니다. 네, 기울입니다.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엄지손가락으로 네, 네. 코르크를 잡아주시고, 네. 돌리나요? 네, 병을 돌리셔야 돼요. 오! 병을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돌리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꽉 잡고 계시고 네. 병을 이렇게 잘 안 열리는데요? 잘 안 열리는데? 저 지금 위험한 방법으로 연 거죠? 이 손을 잘 여셨어요. 네, 왜냐면 네. 와인이 네. 튀어나가지 않았으니까. 네. 네네. 조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살짝 놀랐지만, 네, 성공했습니다, 네, 여러분. 와. 안전 오픈. 네. 이거 여실 때 이게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이 손은 오른손은 가만히 두시고 왼손만 돌려서 여시면 돼요. 이렇게. 아,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코르크가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안전하게 코르크를 네. 빼낼 수가 있습니다. 벌써 향기가 향이 나죠. 네, 너무 좋은데요? 네네. 저희가 오늘 시음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어떤 맛이 나는지 네.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푸어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와인에도 푸어링, 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푸어링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레드 와인 푸어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라라쌤. 네. 그럼 이번에 이 레드 와인을 라라쌤이 좋아하는 요걸로 한번 따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이 전동 오프너를 사용해서 한번 오픈해 볼게요.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너무 편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편리하네요, 이거. 네. 물건이네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따졌습니다, 여러분. 네. 보통 네. 이제 와인을 오픈을 하실 때 이 코르크가 손상이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각도 조절을 잘못하다 보면은 이 코르크가 이 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깨져서. 그런데 이 전동 오프너를 사용하면은 그럴 걱정 없습니다. 향이 너무 지금 좋은데요. 빨리 그쵸. 먹고 싶어요, 라라쌤. 그래요? 네. 한번 pour 해볼게요. 네. 이 레드 와인 같은 경우 나의 마음이야 하면서 가득 와인을 따르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 설명했던 스월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 와인 같은 경우 뭐 화이트 와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와인잔에 볼이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까지만 푸어를 해주시면은 스월링 하기도 편하고 또 와인잔은 가볍고 좀 깨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막 가득 이제 와인을 부으시면은 마시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은 이 볼에 꺾이는 부분까지 푸어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에어레이터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좋아요. 네. 이 에어레이터를 사용하면은 와인 속에 기포가 좀 생길 거예요. 소리가 보통 와인을 푸얼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굵은 줄기로 떨어지죠. 그런데 에어레이터를 사용하면은 네. 이렇게 산소와 접촉하는 면도 넓어지고 이렇게 와인 줄기가 조금 얇게 나옵니다. 향이 굉장히 많이 나죠. 네. 네네.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네. 이것도 한번 따라볼까요? 이 정도까지만 따르시면 네. 되고요. 네. 이제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스월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분의 2, 4분의 3 정도까지 푸어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소리 너무 좋죠? 소리 지금 너무 좋은데 사실 제가 지금 이 향 때문에 향에 벌써 취해 있는 느낌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네. 자, 와인을 푸어를 해봤고요. 색깔 너무 예쁘죠? 네. 아나운서님 옷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 노렸습니다. 네. 그럼 아나운서님,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스월링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와인을 잡을 때 이제 아나운서님 스템으로 잘 잡으셨어요. 보통 와인은 정말 편하게 어디든 잡고 편하게 드시면 되는데
이제 와인의 볼을 잡을 경우에 특히 레드 와인을 마실 때나 화이트 와인 마실 때 볼을 잡게 되면 이 체온이 이 레드 와인보다 훨씬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와인은 온도가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와인이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이 조금 더 이 레드 와인 같은 경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좀 쓴맛이 많이 나게 되고 알코올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볼보다는 스템을 잡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스템을 잡는 이유가 따로 있었군요. 네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붓을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월링을 하면 되는데요. 이 스월링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줄기 같은 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이게 와인의 눈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와인의 눈물이 빨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입니다. 와, 이 물줄기로 알코올 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코올이 낮은 거, 뭐 물에 가까울수록 눈에 들어가면은 눈이 안 아프잖아요. 네. 근데 알코올이 높을수록 눈에 네. 들어가면은 눈물이 더 많이 흐른다. 그래서 알코올이 높은 와인들은 이렇게 이 눈물줄기가 더 쭉쭉쭉 내려옵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스월링을 네요. 그다음 짠 방법이 있나요? 네네. 이렇게 스월링을 하고 향을 맡으면 되는데 향 좋네요. 네. 보통 대부분 이제 뭐 저녁 식사 때나 아니면 파티 때 이렇게 와인을 즐기시는데요. 그럴 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짠, 건배. 짠인데요. 아나운서님 저랑 짠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아나운서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왜냐면 보통 와인을 짠할 때 이 립과 립 부분으로 짠을 하는 분이 종종 있으세요. 네. 이 와인 잔은 물론 이 잔도 굉장히 연약하지만 또 고가의 잔으로 갈수록 그 얇기가 더욱 얇아집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마시다가 입술에 조금 힘을 주기만 해도 부러지는 잔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짠을 립과 립으로 하시면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배를 할 때는 항상 볼과 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과 볼이 짠을 할 때 조금 더 묵직하고 좋은 소리가 들리죠. 그렇네요. 네. 정말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와인잔은 깨서 버리기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네. 네, 짠을 하고 이렇게 스월링을 하고 어떤 향이 나시나요? 빨리 마셔보고 싶습니다. 너무 맛있는 향이 나는데요. 저희가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한 향도 나고 또 어떤 향인가요? 저희가 1강 때 와인의 향 중에서 뭐 검은 과실류의 향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딸기 향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파프리카, 초콜릿, 커피 이런 향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나운서님 새콤 달콤한 향 말고 그런 구체적인 향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제가 틀려도 되죠? 네네. 제가 막 이야기해 볼게요. 네네. 이게 어떤 향일까요? 베리 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베리 향이군요. 베리 향이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충분히. 왜냐면 사람마다 다 각자가 느끼는 그 맛도 다르고 또 향도 달라요. 그래서 이 와인의 향과 맛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하셔도 돼요. 편하게. 네. 그러면 베리 향입니다, 여러분. 베리향. 네. 베리향이 나고 또 어떤 향이 날까요? 저는 파프리카 향이
두드러지게 나는 것 같아요. 파프리카 네. 향이요? 한번 맡아보실래요? 오. 네. 블랙베리 향과 좀 이렇게 딸기 향은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딸기 향은 안 나는 딸기 것 향은 같아요, 안 확실히. 나죠. 그래서 이런 레드베리 계열보다는 조금 더 블랙베리 계열. 이런 블랙 체리, 블랙베리와 파프리카 향이 나고요. 네. 은은하게 커피 향도 살짝 올라와요. 네. 그쵸? 네, 커피 향 네, 나죠? 맞습니다. 제가 방금 블랙베리 향과 파프리카 향, 그리고 커피 향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향들의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1강 때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6자리 글자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까르베네 다음 글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카베르네 네, 소비뇽입니다. 죄송합니다. 카베르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카베르네 소비뇽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와인은 카베르네 소비뇽인데요. 맡았을 때 그런 카베르네 소비뇽의 특징적인 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입안에서는 어떤 향이 날지, 똑같은 이제 코로 맡았을 때 향과 똑같은 맛이 날지 한번 입안으로도 느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초콜릿 향도 또 나네요. 은은하게. 근데 생각보다 제가 향으로 맡았던 거랑 직접 맛본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인의 향이 훨씬 더 많이 피어올랐죠.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와인의 향이 굉장히 좋지만 이 와인의 맛이 향만큼은 풍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와인이네요. 네, 신기합니다. 냄새와 맛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네네.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뭐 향이 강하지만 와인의 맛이 좀 묽은 와인이 있고요. 네, 또 향은 별로 많이 나지 않지만 팔렛, 입안에서는 굉장히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는 와인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향이 좀 더 피어오릅니다. 이렇듯 이렇게 와인은 눈으로도 즐기고 또 향으로도 즐기고 또 입안으로도 즐기는 주류죠. 라라쌤, 근데 이 와인은 와인만 먹어도 물론 맛있지만 와인과 곁들여 먹기 좋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왜 마리아주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와인과 음식의 매칭, 마리아주죠. 이 와인에는 한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바로 화이트 와인과는 해산물, 다음 고기류와는 레드 와인이라는 법칙이 있죠.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 네네. 왜 이런 매칭이 조화로운지 그 이유는 이제 해산물 같은 경우는 살짝 비린 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린 향을 이제 상큼한 산도가 높은 화이트 와인이 조금 프레쉬하게 해주고요. 또 육류와 레드 와인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는 이 레드 와인 속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타닌이 단백질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육류와 함께 먹었을 때 이 타닌 성분이 이 고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해주면서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렇지만 이 타닌이 해산물과 이 비린 것과 어울렸을 때 이제 같이 먹었을 때는 그 와인을 마셨을 때 약간 쇠맛 같은 거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약간 맞지 않는 건가요? 네네. 그런 쇠맛과 그런 피맛 이런 향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이 생겨났는데요. 네. 하지만 뭐 레드 와인 중에서도 이런 타닌 성분이 적은 라이트 바디의 레드 와인이 있는데요. 네. 피노누아라든지 뭐 보졸레 이런 가벼운 스타일의 레드 와인은 또 이런 생선회와도 잘 어울릴 수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바디감이 좀 무겁고 좀 숙성을 오래 한 와인은 조금 뭐 소비뇽 블랑 같이 그런 새콤한 산도가 높은 프레시한 스타일의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선회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가금류 이런 뭐 가금류가 뭐가 있죠?
가금류, 오리고기라든지 아니면 닭고기 그런 요리와 잘 어울리는 와인입니다. 라라쌤, 네. 저는 보통 모든 와인을 치즈랑 먹었거든요. 네네. 치즈랑 잘 어울리는 와인은 있을까요? 치즈와는 모든 와인이 다 잘 어울립니다. 이 와인에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 좋은 이 페어링이 있는데요. 이 음식의 단맛과 우리나라에 특히 많죠. 이 감칠맛 이런 것과 와인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네, 이런 달콤한 당도 있는 음식, 단맛과 감칠맛은 이 와인을 자칫하면 좀 쓰게 느낄 수 있게 되는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케이크라든지 네. 과일 이런 달콤한 음식과는 조금 더 단 와인, 예를 들어서 포트 와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디저트 와인 이런 것과 매칭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페어링은 바로 짠맛입니다. 짠맛과 와인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이 와인의 쓴맛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짠맛과 또 신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즈는 다 짜죠. 네. 짜지 않은 대부분 짜죠. 치즈가 거의 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치즈와 이 와인은 잘 최고의 궁합이죠. 네. 그런 거였군요. 네네. 그리고 프랑스 식단을 보면은 네. 프랑스 식사에는 빠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네, 바로 치즈, 크래커, 빵. 치즈와 빵과 그리고 바로 와인입니다. 네. 오늘 우리 라라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라라쌤이 와인을 공부하면서 느낀 와인의 매력은 뭔가요? 와인의 매력이란, 저는 이 향을 맡는 것을 좋아해요. 뭐 향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향이 나는 것들을 이제 어떤 향이 나는지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와인의 매력에도 빠지게 되었고요. 보통 대부분 와인은 마시는 것, 음식과 함께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많이 즐기시는데요. 이 와인에는 아까 이제 저희 이 카베르네 소비뇽 같이 네. 테이스팅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향이 피어올랐죠. 그렇듯 이 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포도 품종에 따라서 아니면 생산 스타일에 따라서 숙성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향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네, 와인을 마시지만 마시고 이렇게 음식과 페어링도 해보시고 즐기고 또 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와인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와인의 매력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 와인의 매력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와인을 더 맛있게 또 다양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요. 나라쌤, 안녕! 안녕!